영화 파묘가 지난 3월 26일 베트남에서 현지 개봉 10일 만에 200만 관객을 돌파했습니다. 지난달 28일에 먼저 개봉한 인도네시아가 220만 관객을 돌파하며 현지 한국 영화 중 1위의 성적을 달성한 것에 이어 베트남의 관객 수가 무서울 정도의 상승세를 보이며 거의 따라잡을 기세인데요. 베트남에서 단 6일 만에 100만을 돌파하더니 개봉 열흘 만에 200만을 넘었습니다. 인도네시아보다 18일이나 늦게 개봉했는데 관객 수 증가폭은 더 큰 상황입니다. 현재 베트남 영화 시장은 많은 변화를 겪고 있는데요. 비록 산업이 시작된 지 10에서 15년 밖에 되지 않았지만 박스오피스 수익은 꾸준히 증가해 팬데믹 이전에도 매년 10%씩 증가했습니다. 오랫동안 영화 산업을 발전시켜온 태국을 베트남이 앞질렀는데요. 지난해 베트남 박스오피스 수익은 총 150개 극장에서 팬데믹 이전 수준의 약 90%에 달했습니다. 베트남은 1억의 인구 중에 청소년이 23%이고 35세 미만이 50%를 차지하는 나라인데요. 극장의 관객도 80%가 29세 미만으로 이들은 헐리우드 영화보다 베트남 영화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 한국 영화 파묘는 이들의 취향 저격을 제대로 했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와 마찬가지로 영화를 2번 이상 보는 관객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26일 기준 파묘는 베트남에서 700만 달러의 수익을 기록했는데요. 이는 한화로 대략 93억에 달하는데요. 이 기록은 베트남에서 상영된 역대 호러 영화 중 흥행 1위의 실적입니다. 그런데 베트남에서는 영화 파묘와 함께 비슷한 영적인 부분을 다루는 호러 영화 2개가 함께 개봉했는데요. 바로 베트남에서 만든 영화 귀신과 태국 영화 생명의 사원이었습니다. 그동안 자국에서 만든 공포영화나 태국에서 만든 호러물을 즐겨보던 베트남 관객들이 한국에서 만든 웰메이드 오컬트 영화 파묘를 보고서 눈이 높아졌다고 했는데요. 그동안 아무런 말 없이 이 영화들을 즐기던 베트남 관객들은 혹평을 하면서 다시는 이런 영화를 안 보겠다고까지 말하고 있는데요. 이 놀라운 현상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베트남 현지 언론 꽝리는 지난 26일 베트남 영화가 홈그라운드에서 무너졌다며 파묘의 기록이 자국 제작 영화인 공포영화 귀신의 기록을 갱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경쟁자 없이 국내 영화를 압도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현재 이 영화는 극장에서 경쟁자가 없이 베트남 영화를 압도하고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현지 영화 관계자는 이 영화가 개봉 열흘 만에 200만 장의 티켓을 팔았고 31%의 점유율을 기록했다고 했습니다. 동시에 개봉된 다른 영화에 비해 파묘의 객석 점유율이 훨씬 좋고 티켓 판매량도 월등하다고 했는데요. 박스오피스 2위를 차지한 작품은 쿵푸팬더 4루 파묘와 큰 차이가 난다고 했습니다. 이 매체는 지난 설에는 베트남 영화마이가 해외 영화들을 압도하며 흥행했던 것과 달리 영화 파묘가 상영되면서 베트남 관객들이 자국 영화를 외면하는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그동안 나오지 않았던 배우들의 연기력이 부족하다는 말까지 나왔는데요. 이를 두고 한국 영화에 나오는 배우들의 훌륭한 연기와 비교된다는 말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다른 베트남 매체 라오동투도는 영화 파묘는 베트남 개봉 10일 만에 영화 포럼과 소셜 네트워크에서 빠르게 화제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무한한 장착 정신을 지닌 장재영 감독은 신비로운 호러와 탐정 이야기에 전개를 하며 관객들을 숨죽이게 만들었다고 표현했습니다. 이 매체는 파묘는 상호 공존과 갈등의 5대 요소에 대한 아시아적 개념과 맥락을 구축하는 데 세심한 노력을 기울인 덕분에 점수를 얻었다. 무덤을 파는 과정과 나쁜 땅을 선택하는 것이 집주인의 번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믿음을 풍수지리학자 김상덕의 대사를 통해 치밀하게 표현했으며 최민식이 인상적이라고 했습니다. 최민식은 깊이 있는 연기로 풍수 고수의 이미지를 성공적으로 그렸고 김고은은 기민하고 예리한 연기로 무당 화림이라는 캐릭터를 신비감 넘치는 캐릭터로 생생하게 구현해냈다고 했죠. 이 매체는 이 기사의 헤드라인에 중국은 한국 영화 열풍의 속수무책이라고 말했는데요. 그동안 베트남 영화에서 중요한 입지를 지닌 중국의 영화를 마치 한국 영화가 밀어낸 것처럼 표현했습니다. 또한 베트남에서 영화 파묘와 함께 개봉된 한 태국 영화는 엄청난 몰매를 맞고 있는데요. 기존의 아시아의 오컬트 영화는 태국이 강국으로 알려져 있었고 베트남 영화 시장에서도 큰 입지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기에 개봉한 태국 공포 영화 생명의 사원이 극악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베트남 언론 캔14는 태국 공포 영화 생명의 사원에 대해 존재해서는 안 되는 쓰레기라고 평가받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이 매체는 현재 베트남 박스오피스 1위의 한국 영화 파묘 외에도 공포와 영적인 주제를 활용한 또 다른 영화 생명의 사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는 한국의 블록버스트와 정반대로 칭찬할 점을 찾지 못한 채 관객들로부터 혹독한 비난을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매체는 관람객들은 배급사가 어떤 자신감으로 베트남에 가져왔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는 반응을 했다고 했는데요.
개봉 전 생명의 사원은 태국에서 가장 무서운 무용수 마누라를 다룬 영화로 홍보됐지만 관객들은 포스터만 봐도 이 영화가 아마도 무해한 코미디 공포 영화일 것이라는 추측이 나왔다고 했죠. 그리고 개봉 후 생명의 사원은 볼만한 코미디 공포 영화도 아니고 대본부터 이미지, 효과, 연기까지 완전히 엉망이라고 호평받았습니다. 또한 영화에서 아이돌의 연기를 보기 위해 극장에 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며 생명의 사원은 적어도 베트남에서는 알려지지 않은 출연진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처음 보는 젊은 배우들은 베트남 관객으로 하여금 왜 그들이 배우인가를 보고 궁금해하게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생명의 사원을 본 베트남 관람객들은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영화 진짜 별로다 얘들아. 요즘 태국 공포영화 퀄리티가 떨어지네. 좋은 영화가 10개 중 하나 정도야. 젠장. 어제 보러 갔었는데 스케일이 파묘의 10분의 1이야. 이해가 안 가. 태국은 공포영화 잘 만들기로 유명한데 이번 영화는 이해가 안 가. 관람하지 마. 이 공포영화 하품나? 봐도 아무 감흥이 없었어. 호기심에 이 태국 영화를 본 베트남 관객들은 한탄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공포영화라는 평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디테일이 극도로 부족하고 위협적이지 않으며 관객의 인내심을 시험한다고 했습니다. 이외에도 돈과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아 중간에 나가거나 극장에서 잠들어야 한다는 댓글이 많았습니다. 베트남 라오동은 세계를 뒤흔든 두 명작을 통해 역사영화를 만드는 법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는데요. 놀랍게도 이 두 명작은 하나는 오펜하이머고 또 하나는 파묘였습니다. 이 매체는 극장 개봉 당시 파묘는 무덤 옮기기, 강령회, 영혼 소환, 반복되는 장례식 등 정신적 문화와 관련된 많은 관습과 개념을 담고 있는 호러적이고 섬뜩한 작품으로 대대적으로 홍보됐다. 그것은 트릭이라고 했습니다. 이 영화의 대본은 정교하게 구성되고 투자되었으며 이는 작가가 연구 프로젝트로서 문화, 영성, 신도, 불교에 대한 자신의 이해를 표현한 많은 아시아 국가의 영적 문화에 대한 작가의 특별한 이해를 보여준다고 했죠. 다채롭고 시시각각 변화하는 영적 문화와 신비라는 미명 아래 파묘는 여러 시대에 걸쳐 전쟁의 전 기간에 걸쳐 일본과의 전쟁에서 일어난 역사와 사건을 연상시키는 세부 사항과 사건들로 촘촘하게 채워져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처럼 이 영화는 베트남에서 웰메이드 오컬트 영화로 역사 영화라는 칭호까지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영화 시장은 베트남에서 과거에는 베트남 영화나 태국 영화에 환호했던 젊은 관객들이 이번에 한국 영화 파묘를 보고 눈이 높아졌다고 했는데요. 지금부터 파묘2를 만들어 달라는 요구가 커지고 있고 앞으로 한국의 오컬트 영화를 더 보고 싶다는 욕망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극적인이었습니다.